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사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과 마찬가지로 철학을 하는 방법을 알고 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철학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역사의 방법을 알고 교육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교육사를 연구하고 교육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고 또 연습을 해가고, 그 방법을 알고 실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사를 공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실제로 교육의 역사를 공부할 때 먼저 고대 신화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신화 속에 들어있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또한 그 의미를 다루는 방법, 이와 같은 형태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사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를 연구할 때, 교육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그냥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사실들을 외우고 암기해서 시험을 칠 때 연대를 기억하거나 어떤 역사적 지식을 시험 치거나 또한 그것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암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학교 현장에서 과목을 분류할 때 암기 과목이냐 아니냐 이런 형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으로 분류해서 외우는 거다. 방법은 역사교육의 방법, 역사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을 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실제로 과연 역사학자들도, 진짜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암기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공부할까? 그게 이제 문제이죠. 그럼 진짜로 하려면 진짜 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하는 방법과 같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한다면 실제로 역사를 공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내용만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지식만 암기했거나 이것을 역사를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에서 실제로 역사를 연구하는,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든 일반 역사를 연구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그것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연구하거나 교육의 역사를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무언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관심입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어떤 특정한 시대에 대한 어떤 사실에 관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질문으로 옮기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 관심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도 있었죠. 그때 과거 어떤 시점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관심, 그 관심에서 일단 역사는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역사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문제의식의 두 번째는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 왜 그와 같은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일이 하필 그때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러한 것들이 호기심에 해당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혹은 뭐 병자호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중국 대륙 만주족들이 큰 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왜 조선에 침략해 와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야 됐는가? 이런 것들도 왜 그런 일이 그때 역사적으로 있게 되었는가? 이런 일들이죠. 교육사적으로 보자면 그때 우리 조상들은 무슨 공부를 했을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시켰을까? 이런 것들도 역사적인 질문, 역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 관심과 호기심에서 역사 공부하는 것이 이제 출발하게 되고 역사학자들, 아니 역사가들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죠. 물론 그 수준의, 그 문제의식의 수준과 혹은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다 비슷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옛날에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싸울 때 그때 어디에서 싸웠을까? 이런 질문, 동일한 질문이죠. 왜 싸웠을까?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초등학생들, 처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초등학생들도 그러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질문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문제의식 중에서 학문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의 학문적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할 때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과연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고 또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 어떤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독도는 조선 땅, 우리 땅이었다. 그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이와 같은 필요성, 학문적 필요성이 제기될 때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할 수도 있죠.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역사에서는 첫 번째로 관심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학문적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이제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관심이나 호기심과 혹은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관심과 호기심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에서는 일단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료는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구체적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 관심을 해소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단순히 목소리 높여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그 자기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사실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자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역사를 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자료를 찾는 일이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이는 역사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지 암기하는 방법이 아니죠. 자료를 직접 찾는 겁니다. 호기심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고, 뭐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자료를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역사 사전을 찾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게 하거나 어쨌든 찾아보게 하는 것이 역사 방법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일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학교 교육에서는 생략되죠. 자료를 직접 찾아보게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생략되고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고 단순히 제시되는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역사 교육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습니다.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직접 찾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공부에서 역사가들처럼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자료 찾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 찾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료 찾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찾는가? 보면 자료를 찾는 것 가운데에는 물론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은 간접적인 방법이죠.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혹은 사전에 있는 것들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역사들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답사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는 것이죠. 실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가서 그 상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그것이 답사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혹은 역사가들은 답사를 매우 많이 합니다. 카메라를 메고 녹음기를 들고 혹은 필기구를 들고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죠. 자료를 찾아냅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역사적 현장 혹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찾아내는 일들이죠. 어쨌든 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묻혀 있거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발굴해내는 거죠. 문서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적지를 발굴해서 어떤 유물들을 찾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인 상황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찾는 일들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료 찾는 일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어떤 가족 구성, 조선시대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려면 자료를 찾아야 되죠. 조선시대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조선시대 가족들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가 어떤 역사적 문서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촉을 해서 가족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를 열람하게 되죠.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가족 구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가족들의 구성을 관청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몇백 년 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구성을 관청에다가 보고한 문서를 개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기관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면 가족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조선시대 가족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디에서 조선시대 가족 구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문서라고 하면 문서를 알 수 있도록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다 나중에 연구실이나 혹은 다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판독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형태. 대체적으로 보면 문자로 기록된 것, 그림 이와 같은 것은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상세하고 또한 자세하게 판독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문서와 혹은 그림과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는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구술하는 내용 혹은 그러한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억들에 대해서 연세가 많은 어떤 사람을 방문해서 일제시대에 공부한 내용, 교육받은 내용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어르신의 구술하는 내용을 녹음해야 되겠죠. 녹음도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촬영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을 하는 방법, 기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발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촬영하고 녹음하고 기록하는, 정리하는 것. 자, 이와 같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견해를 밝힐 때, 그 다음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자료라고 해서 그것을 찾았는데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 그 자료가 과연 진짜인가 이런 문제죠. 자료의 진실성 혹은 자료의 사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학교와 관련된 성적표라든지 학교의 설립 기록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 일제시대의 학교와 관련된 문서냐 또 학교와 관련된 자료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자료가 그 시대의 자료가 아니고 때로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에서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진실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엄밀하게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거죠.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보면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료가 역사적인 자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자료가 진실한가, 사실적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진실하다 혹은 조선시대의 가족 구성원을 밝힐 수 있는 그 시대의 자료가 맞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네 번째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개인에게 해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청에다가 보관 자료가 몇백 년 동안 그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료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그 자료가 진짜 그때의 자료인지 다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는 아주 오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오래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오래된 문자가 있기 전에 어떤 그 기록은 기호의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나 그림이나 문자로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혹은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면 아주 원시 시대 고대 역사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흔적을 기호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죠. 혹은 태양의 그림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산의 그림을 그려놓거나 이와 같은 기호나 그림의 형태로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울주에 있는 암각화에 보면 여러 가지 고래 그림 혹은 화살촉 그림,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호나 그와 같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 자료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해석이 좀 더 쉬운 편이겠죠. 그러나 대부분 문자는, 고대 문자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죠.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많은 역사적인 자료도 일제시대 이전에는 대부분 한자죠. 일제시대도 물론 한자와 혹은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본어로 일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혹은 일제시대 이전에 있어서의 문자는 여전히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암호를 해석하는 것과 해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아무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시대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기록하는 문자를 전혀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역사를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개인 혼자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호나 그림이나 문자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잉카 문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은 기호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독수리 그림이나 도형 그림이나 이와 같은 기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호나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해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도움을 서로 구할 수는 있는 거죠.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를 잘 모르면, 그러면 한자를 아는 어떤 어르신에게 물어서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이게 가족 구성원에 관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적혀있는 한자를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그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직역이라고 볼 수 있죠. 1차적인 해석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있어서 1차적인 있는 그대로의 해석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이제 2차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이 역사를 실제로 할 때 있어서 자료에 담겨져 있는 기호나 그림이나 문자를 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교육의 역사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자료와 해석을 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또 서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역사를 할 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의미를 탐구할 때 그것이 현재 오늘날 어떤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역사의 과거의 사실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E.H. 카가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과거 사실을 찾고 해석하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현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가 서로 만나는 장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의미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단지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주는 의미,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에서 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찾아냈는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1차적인 해석과 2차적인 해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보고를 할 때도 있겠죠. 그 보고서를 만들고 혹은 책이나 논문으로 저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한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형태죠. 이러한 것이 역사가들 하는 역사 방법입니다. 역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기 과목으로서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사 공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역사가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역사를 하려면 이제 역사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장면에 나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교육의 역사의 경우에 보면 관심, 출발은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죠. 조선시대의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었을까? 조선시대에 어떤 학교들이 있었을까? 관심이죠. 조선시대 농민들의 항쟁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농민들은 왜 항쟁을, 저항을 했을까? 그것은 왜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또 어떤 우리 집안의 어떤 조상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성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필요성에 따라서 역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조선시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아야 되고, 오늘날 조선시대 학교 중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거기 한번 가보아야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답사죠.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조상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과거 시험을 응시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자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누구에게 있는가 협조를 구하고 또 접촉을 해서 방문해서 그 사실을 촬영하거나 방법적으로 사진을 찍어와야 되겠죠.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녹음된 내용들을 다시 문서로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역사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역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연구해 놓은 것, 조선시대에는 서당과 향교와 서원이 있었다, 이 한 글자만 가지고 그냥 조선시대 학교, 서당, 서원, 향교 이와 같은 것들 있었다, 이걸로 끝나면 자격한 건 하나도 없죠. 다른 사람 다 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암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역사가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역사가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를 비판하고 분석해 봐야 된다고 했죠. 자료를 비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이 자료가 언제 것인가, 그 자료가 기록된 연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시대의 자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연대를 파악하고 누가 작성했는가, 그 자료를 만든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을 밝히는 것이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비판이죠. 자, 이와 같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문자로 된 것들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는 일들, 그것이 해석이죠. 기호나 그림도 오늘날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래 그림이라든지 혹은 물고기 그림이 막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러한 것들도 오늘날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래를 그리고 혹은 물고기를 그렸지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이 가져다 주는 현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실제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그 어떤 일들로 볼 수 있죠.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체계화 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다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이것을 출발하게 되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얻게 되었고 그 자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주는 마지막으로 현재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을 하고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는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또한 역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것을 적용해서 역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교육의 역사를 하나씩 계속해서 역사가들처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